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실천가 박주관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비전꿈대학 TV와 전문 채널 1인지식 TV, 5060 신중년 TV, 경영혁신 TV, 창업 프랜차이즈 TV와 공동으로 온 국민 독서 일천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황혼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일부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일부는 저자 소개, 그 다음에 이 책이 담고 있는 컨텐츠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1부에서 다뤘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 책과 관련해서 이 책을 읽은 독자들, 또 저와 Q&A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글귀라든지 이런 다짐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책을 읽고 독자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은 뭐냐, 큰 이 세 꼭지를 가지고 2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혼여행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뭐 이 책 내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결혼과 관련된 또 부부관계 이런 부분에서 Q&A 형태로 몇 가지 좀 진행할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이 부부의 호칭, 어떤 호칭이 좋을 거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전통적으로 써왔던 호칭은 여보, 뭐 당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애기들이 태어나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뭐 이런 형태로 불려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적인 호칭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뀌어서 부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르는 많은 배우자들, 부부들이 부르는 게 자기야, 또는 뭐 오빠, 뭐 이렇게 또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상대방 배우자를 나와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 자기 의미가 좀 있습니다만, 전혀 모르는 제3자를 부를 때도 자기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유튜브에서 보시는 우리 법륜 스님이 정문즉설 이렇게 하실 때도 상대방을 부를 때 자기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하는 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뭔가 친구들도 상대방 부를 때 그냥 자기라고 부르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오빠라고 부르는 이 부분, 저는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오빠는 가족 개념이지 않습니까? 부부지 가족은 물론 넓은 의미의 이제 가족 개념에 이제 결혼함으로 인해서 됩니다만, 우리 전통적인 가족 그런 개념에서 보면 오빠는 부부의 호칭으로 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그런 호칭인 것 같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부부의 호칭은 마마라고 부릅니다. 마마. 결혼 초기부터 저희들은 불러요. 마마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은 서로 존중하자. 우리가 마마라고 하는 건 궁중에서 썼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상감마마, 왕을 상감마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뭐 공주를 공주마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왕비마마, 중전마마라고 부르는데, 어떻든 이 마마 속에는 그런 존중의 의미가 들어있어서 저희 부부들은 결혼 초부터 이 마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어떤 존중의 의미도 있지만 또 이 마마 속에는 여러 가지
내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그 부부 호칭의 어떤 그 내용이 달라지는,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그 마마를 보면서 마마 할 때는 엄마를 줄여서 또 마마라고, 어떻게 보면 아내가 엄마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마마. 또 거꾸로 아내가 뭐 부모들은 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남편이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아빠라고 하는 대신에 마마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런 것을 느껴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마마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저는 그 마마라고 하는 호칭을 만들 때 그런 의미도 담았어요.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요. 부부 간에 싸울 때도 있고. 그럴 때 마마! 라고 할 때는 호통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건 뭐 그냥 우리 부부 간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마마라고 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임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마마! 우리가 이제 다툴 때도 잔소리가 계속 나가면 이게 싸움으로 되지 않습니까? 스톱하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로서 저는 마마! 그만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쓰자라고 했는데, 저희 부부는 지금 4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만 결혼해서 한 2, 3년까지는 좀 다퉜습니다. 평생 다퉜던 게 하면 5번 이내일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 35년 동안 이렇게 싸우지 않고 지내는 부부입니다. 저희 신혼초만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초동에서 이제 서희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아빠 엄마가 싸우는 걸 보지 못한 사람하고 손들라고 하니까 지 혼자 유일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될 때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많이는 안 싸웠지만 3번, 5번 정도 싸운 것 같은데 자녀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녀 아는 데서는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 그런 게 이제 호칭의 어떤 그 호칭에서 비롯된 부분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마를 존중의 의미로 부르자라고 해서 불렀던. 자, 그래서 이 행운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다루면서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부부 호칭도 좀 특이하게 좀 젊은 세대일수록 만들어서 저희들이 부르는 마마라고 하는 거 이상 더 좋은 뭐 허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더 좋은 부부 호칭, 우리 부부만 쓰는 호칭 한번 만들어 보시면 행복한 황혼을 보내는 또는 정말 어떤 그 이혼을 줄이는 그런 좋은 방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Q&A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부부간에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뭔가 이제, 결혼을 하는, 신혼 부부, 주례사를 할 때가 있는데, 주례사 중에서도 부부는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책에 재밌는 그런 소개가 나옵니다. 딱 한 가지 거짓말해도 좋은 거. 그게 뭘까요? 자, 이 책 162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자, 162페이지. 이 저자가 하는 그런 얘기 중에 딱 한 가지 거짓말을 해도 된다, 부부간에. 자, 그래서 사례를 소개해 놓은 부분이 자기가 이제 이 딸 결혼할 때 요새 이제 주례를 세우지 않고 부모들이 양가 어떤 그 부모들이 주례사를 대신해서 덕담을 전달하는 그런 예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본인이 실제 했던 그런 부분. 자, 오늘 이 식장 안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누가 제일 예뻐요? 그러면서 1등 여기 책대로 그대로 하면 1등 최경아, 2등 김문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최경아는 저자의 아내고
2등은 그날 결혼하는 자기의 딸입니다. 결혼하는 딸. 가장 이 식장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아내와 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제일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거짓말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Q&A 측면에서 두 번째 질문. 딱 부부간에 거짓말해도 좋은 것. 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내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남편, 뭐 이런 건 거짓말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A 세 번째. 100세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00세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건 여러분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저자가 얘기하는 100세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저자가 소개하는 것은 건강 습관, 좋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 운동을 꾸준히 한다든지 하는 이런 습관.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 100세 시대에 준비해야 될 그런, 어차피 부부라고 하는 것은 노후에 행복하게 살더라도 누군가가 한 사람 일찍 죽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살 때도 외로움을 극복해야 되지만 혼자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이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세 시대에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세 번째, 배우자에 대한 충성. 이 부분은 뭐 충성, 그만큼 배우자를 존중하고 정말 충성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어떻게 보면 배우자에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우리가 아내가 정말 젊었을 때 해준 그런 부분을 요새 이제 되갚기 위해서 저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2, 3대에서 정말 석관동에서 그때 은행에 다닐 때인데, 을지로 본점까지 오면 출근하는데 회사의 어떤 스쿨버스, 회사의 통학 버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아내가 애기 둘 데리고 와서 버스 출발하는데 남편을 이렇게 어떤 마중하는 이런 걸 신혼 때 이렇게 쭉 해줬어요. 저는 그럴 때 정말 고마웠고 같은 버스를 탄 동료 직원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요즘 이제 제가 어떤 일정이 없는 날 안에는 요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운정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목동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아침에 일정 없는 날 제가 어떤 배웅을 하는 이게 되갚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레몬이 좋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레몬을 사놓고 아침에 슬라시에서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 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부터 이건 내가 하겠다. 레몬 슬라이스에서 아내가 하루 종일 뭔가 물 대신해서 마시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이걸 보면서 내일부터는 내가 준비해서 주겠다. 이것도 이제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얘기했던 배우자에 대한 충성, 충성까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배우자의 배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내일부터는 내가 레몬 슬라이스에서 만들어진 건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 이것도 실천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Q&A 부분, 나이 들어서 함께 공부하면 좋은 혜택. 독자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오랫동안 이제 학력에 대한 나름대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늦게 대학교를 가서 2014년에 대학교를 가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를 갔더니 본인은 혼자 갔는데
배우자가 같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부부가 두 쌍이 있더라. 그래서 나도 언젠가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책의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가 나이가 들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은 혜택이 무려 12가지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함께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어떤 책을 독서를 같이 하고 토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책을 읽는 것도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 책 소개라는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어떤 듣는 책 읽기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함께 공부하면 좋은 혜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12가지를 소개하면서 독자들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5페이지서부터 186페이지까지 나오는 저자가 얘기하는 나이가 들어서 함께 공부하면 좋은 혜택을 12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많이 써서 좋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은 어떤 뇌의 노쇠화를 예방하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니까 머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젊어서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뇌를 10%도 채 못 쓰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함께 하면 좋은 혜택. 첫 번째, 머리를 많이 써서 좋다. 두 번째는 뇌를 많이 사용함으로 그 자체가 치매 등의 예방 효과가 있다.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머리를 쓸 때. 세 번째는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그리고 깊어진다. 머리를 많이 쓰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해심, 배려심이 좋아진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정말 아내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남편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존중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심과 배려심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도 잘 간다. 머리를 쓰면 시간이 잘 가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변 사람과 대화의 소재도 많아진다. 대화의 소재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함께하면 많아지겠죠. 일곱 번째, 대화를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함께 공부하면. 여덟 번째, 우울증 등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진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울증이 어디 오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큰 힘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할 수, 공부라고 하는 것. 저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독서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방송하는 것 조금 힘듭니다만 공부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열 번째, 남아도는 시간과 내 건강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남아도는 시간이 정말 남아돌자. 나이가 들수록 시간 지루해서 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공부를 하니까 정말 지루함이 없어지고 좋습니다. 저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하루를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11번째,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인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내 건강도 지키게 된다. 정말 시간을 의미 있는데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번째는 더 많은 덕을 볼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니까 더 많은 덕을 본다. 자, 이런 Q&A를 통해서 살펴본 저자의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부부관계의 가장 좋은 인식. 이 저자는 정말 부부를 애인으로 이렇게 대하라. 그 다음에 서로 충성해라. 노후에 정말 서로 관심 갖고 정말 함께 이렇게 정말 외롭지 않는 노후를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제 생각을 좀 곁들인다라고 하면 저는 부부관계를 좀 이렇게만 생각하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부관계를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무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플러스 1은 산수로 보면 2지요. 2인데 남편이 가진 1과 아내가 가진 1을 합해서 정말 인간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승화시킨다라고 하면 무한대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 부부가 뭐 이혼하는데 성격이 달라서 자라난 환경이 달라서 그게 안 맞아서 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출발서부터 부부관계를 설정을 잘못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당연하잖아요.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정말 피가 다른 부모 양쪽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부부는 100%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부부가 이렇게 다르구나. 지금도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 지금도 틀립니다. 같이 사니까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이렇게 같아질 것 같은데 지금도 다릅니다. 성격이 뭐 틀린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다르다는 게 헤어지는 불화의 원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대전제가 다른 거를 전제로 해서 만난 게 부부 사이인데 그 다른 것을 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아내로부터 보충받고 아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남편이 보충해 줌으로 인해서 이 두 개를 합하면 2가 아니고 무한대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바로 서로 다른 부부가 만나서 또 서로 갖지 못한 이런 부분을 합해서 무한대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부부관계고 부부의 어떤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다른 부부가 만나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고 더 큰 행복을 만들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될 수 있는 기본 관계 1 플러스 1은 무한대의 이런 사고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책 속에 있는 내용과 또 없는 내용을 제가 곁들여서 Q&A 형태로 풀어본 행운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가 부부관계 행운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책에 내포하지 않는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Q&A로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내용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Q&A를 통해서 책이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메시지, 부부관계와 관련된 독자들의 의문사항 이런 부분들을 질문해서 댓글을 통해서 질문하고 해서 뭔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 이 책에 대한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런 내용, 부부관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또 다음에 다룰 때도 Q&A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속에서 우리가 되새기면 좋을 글귀들, 뭔가 리마인드 하면 좋은 글귀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감명 깊게 본 그런 문구, 또 마음에 이렇게 되새기면 좋을 이런 문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를 보면, 이 책의 60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정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처할 때 정말 이런 책 내용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가다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표현한 겁니다. 당신 잘할 수 있잖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아내의 맹목적인 믿음과 응원이 오늘의 저자가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 잘할 수 있잖아.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그런 말을 한번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 잘할 수 있잖아.
당신 잘할 수 있잖아. 당신 잘할 수 있잖아. 이게 응원의 또 칭찬의 메시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자주자주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을 글귀. 자, 이 책 8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세상에 질리지 않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랑과 칭찬이다. 부부간에 절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사랑과 실천일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질리지 않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랑과 칭찬이다. 세상에 질리지 않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랑과 실천이다. 세상에 질리지 않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랑과 실천이다. 네, 자주자주 이런 내용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명심하면 좋을, 마음에 되새기면 좋을 글귀 세 번째는 이 13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6페이지. 자, 136페이지에 보면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과 책임이 바탕을 이룬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배려가 따라야 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무한대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과 책임이 바탕을 이룬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배려가 따라야 한다. 누군가를 배우자라고 상대방이라고 표현하죠. 행복은 남편과 아내의 희생과 책임이 바탕을 이룬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배려가 따라야 한다. 한 번 더. 행복은 남편과 아내의 희생과 책임이 바탕을 이룬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배려가 따라야 한다. 예, 마음에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명심해야 될 글귀 네 번째입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네 번째는 22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26. 자, 226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김영석 교수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다. 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자, 시니어들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다. 자, 이건 정말 이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정말 오히려 20대 7%세대가 오히려 더 늙었다라고 볼 수 있는, 꿈을 일찍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늙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청년 시절이다라고 대부분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20대 30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김영석 교수는 100세 가까이 살아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해서 본인의 책에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다. 그 이유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60부터 75세까지는 자녀들도 전부 결혼시켰고 어떻게 보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박주간 비전 3650, 그 다음에 비전꿈대학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걸 설정해 놓고, 제가 지금 지금까지 제가 나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정말 나이에 불과,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65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인생의 황금기, 내가 활동할 수 있고, 활동하는데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걸 10년으로 봤습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정말 비전을 정해서, 이 10년 동안, 1년이 365일이고 10년 하면 3650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10년 제 마스터 플랜을 실행하는 박주간 비전 3650이라고 하는 걸 수립을 해서 실천을 지금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실제 실천을 하기 위한 그런 인생의 비전 마스터 플랜을 지금 이미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되새기면 좋은 글귀 마지막 이 5장의 우리 목차의 5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목이기도 한데 정말 이 마음에 되새기면 좋을 그런 글귀 마지막 외롭지 않는 삶이 곧 행복이다.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롭지 않는 삶이 곧 행복이다.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여야 행복이다라고 하면 우리 이건희 회장은 정말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재벌들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주변에서 많이 보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행복은 돈도 성공도 아니고 노후에 외롭지 않는 삶이 곧 행복이다. 외롭지 않는 삶이 곧 행복이다. 외롭지 않는 삶이 곧 행복이다. 여러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황혼여행 2부에서 마지막 나눌 내용은 뭐냐면 이 책을 읽고 1부와 2부에서 다뤘던 이 내용 책을 읽고 독자들은 무엇을 배우고 뭐를 실천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책을 읽고 덮어놔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책이 중요한 것은 이 많은 페이지, 이 책도 정말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326페이지까지 있는 책인데 이 326페이지까지 책 중에서 단 한 줄이라도 나에게 필요한 자양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책의 값은 있는 겁니다. 책 해봐요 만 몇천 원 하는 거 아닙니까? 만 몇천 원 중에서 정말 글귀 하나만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좌우명으로 삼는다든지 평생 그걸 실천하면 책에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책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실천해야 될 그런 사항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저자 작전 명령 1호라고 볼 수 있는 배우자를 애인이라고 대우하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실천하고 있지 않는 독자들 오늘 당장 이 순간부터 스마트폰에 배우자를 이름 쓰거나 하지 말고 애인 누구라고 이렇게 써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천사항 어느 90세 노인의 일기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0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건 워낙 유명한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어느 90세 노인의 일기라고 검색해보면 아마 다음이든 네이버든 다 뜨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내용이어서 이건 따로 언제 별도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기로 하고 요약해서 보면 정말 이 노인이 실제 이 노인이 호서대학교 강석규 총장입니다. 이분은 103살까지 사신 분이에요. 정말 목사이면서 대학 총장을 하고 이사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바로 이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정말 이렇게 갖고 90세 되던 해에 100세 때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쓴 일기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시니어는 시니어대로 지금도 절대 90대는 노인이 100세를 대비해서 정말 뭔가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꿈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새로운 꿈을 설계해서 실천하는 거. 여러분이,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바로 실천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멍청한 뇌의 특성을 활용해서 뭔가 습관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뇌가 똑똑한 부분도 있지만 멍청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멍청한 부분을 활용해서 뭔가 실천하자.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뇌의 특성을 활용해서 우선 정말 뇌는 웃음을 가짜 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가짜로 웃더라도 진짜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라든지 환우들이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웃음 치료법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대장암 3기 수술을 받고 정말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껄껄껄 웃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정말 되뇌이는 그런 부분이, 저는 신앙인이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걸 하루에 100번 이상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웃음이든 가짜 웃음이든 가짜 웃음도 정말 매일매일 웃는 거, 순간순간 웃는 거 실천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이런 어떤 병 치료에도 좋은데 예방에는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몸에 배어서 습관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운동이든 좋은 습관이든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몸에 배인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습관화가 된다. 자, 이런 것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뇌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의미에서 세뇌 교육. 세뇌 교육을 계속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변해 간다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 세뇌 교육을 하자. 그게 이제 반복해서 입력하면 그것이 그대로 지식이 되고, 그 지식 입력된 대로 출력하면 유용한 어떻게 보면 정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반복해서 이런 지식을 쌓고 또 그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해서 정말 본인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사회에도 공헌하는 이런 지식들 많이 쌓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 독서 일천 운동에서는 언젠가 또 이런 책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든도 젊다라고 하는 이런 책. 이분은 제가 한 4, 5년 전에 뵌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83이었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이 책을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열정이 있으면 80도 청춘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왕성하게 운동하고 있고, 지금도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회사를 갔더니 지금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요새 7포 세대 꿈을 잃고 있는 청년들도 이런 80이 넘는 분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퇴직을 하고서 또는 시니어들이 정말 뭐를 할지 모르고 꿈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 여든도 젊다라고 하는 이런 책도 독서 일천 운동에서 소개해 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